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떠난 날, 저는 비로소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40년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울고 또 울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를 이곳에 버린 이유를 말하는 아들을 보며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의 뜻이었고 아들은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자입니다. 제 인생은 헌신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논밭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며 자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식당에 나가 일을 했죠.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던 시절이었고 아들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저는 냉수로 배를 채울지언정 아들에게는 은수저에 고기 반찬을 내어주기 위해 노력했죠. 그 당시 하나뿐인 아들에게 교육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밤을 새워 일을 하기도 했고 학교에 갈 때는 대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옥을 담보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내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저는 그가 항상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논밭에서 일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게는 항상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밤을 새우며 추가로 일을 해서라도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했던 건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재수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재수까지 시키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아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그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야 이렇게 몇 마디 말로 당시의 일을 전하지만 사실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때 고생한 탓에 어쩌면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보람차게 아들은 대학도 정상적으로 잘 마치고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떳떳한 마음이 들었죠. 아들이 이제 사회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대여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혼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요구를 했습니다. 집부터 집안의 각종 장비와 가구까지 그녀의 요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집안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요구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로운 가전 제품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제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고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희 생활 역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요구한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우리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매일같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결혼식을 꿈꾸며 절대적인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과도해졌습니다. 저와 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애썼고, 심지어 자산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부부는 따로 신혼집을 꾸리게 되었고, 저는 평생을 아들과 함께 해오다가 떨어지게 되어 아쉬웠지만 진심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나 자신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과정에서 약간의 욕심을 부려서 저를 부담스럽게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모난 부분은 없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며느리는 점점 재산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계속해야만 생계가 유지될 것 같았고, 그로 인해 몸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피도 흘렀죠.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증상이라 당황했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자양강장제를 마시고 잤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병원에 가는 것조차 미루었습니다. 제 몸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동네의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빨리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결국 혈액암, 즉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 부부에게 알리자 그들은 그래도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 어쩌면 당연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도 잠시 며느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암은 감기 같은 거래요. 혼자서 잘 이겨낼 수 있죠? 저희도 딱히 누구를 간병할 형편이 못 돼요. 며느리의 말은 매우 무심하게 들렸고 그녀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핑계를 대며 간병을 거부했습니다. 젊은 아들, 내외 부부가 바쁘기도 할 테고 현실적으로 간병하기 어려운 사정은 저도 잘 이해합니다만 그런 식으로만 말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너무 서운해서 그들에게 저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일이 바빠서라며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건강이 점점 악화되자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했지만 사실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낯선 환경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요양원의 시설은 노후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불친절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부족했고 영양가 없는 식사로 인해 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부족했으며 제 건강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제 요양원 생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의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가족들은 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저를 돌보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를 무시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그들은 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문객이 없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곳에서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외출 신청을 해서 오랜만에 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두었기에 잠시 정돈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되지 않는 보석함은 케이스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반지나 목걸이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를 정리해둔 서랍이 있는 안방에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빈집에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큰 소리를 쳤고 그들은 우물쭈물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태도를 고쳤어. 엄마, 이거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요. 좀 빨리 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 그래요, 어머님. 다른 가족도 없으신데 빨리 주시면 좋죠. 그리고 왜 말도 없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 기가 찼고 결국 자식과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라고 호칭하는 것조차 역겹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져간 재산들을 다 돌려놓으라고 했고 이후 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매일 찾아오는데 이미 늦었을 뿐이죠. 괘씸한 자식들이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마냥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의 몸은 난이 약해져 있고 저를 생각해줄 가족은 그들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서글프게 만들 뿐이네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젊음을 바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라는 존재가 차라리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하는 밤입니다. 이제 저는 삶이 끝나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만담꾼 사랑방 채널에 제보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